여러분, 지난 시간에 은퇴 자금 준비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하고 다른 분들과도 생각을 나눠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순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니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을 콕 집어드리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은퇴 후에도 부자로 사는 삶을 싫다고 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일을 계속 해나가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세요? 지난번에 바이런 베이님의 젊은 부자의 법칙을 통해 반절은퇴, 반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반퇴에 필요한 4가지로 은퇴 후 안정적인 월 수입, 월 지출 비용 예산, 반나절 정도의 근로수익, 그리고 취미생활을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고마운 매개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적 관계는 상호 간의 업무적 의사소통과 성과를 촉구할 수 있는 약속되어 있는 관계이기에 우리의 은퇴 후 관계적 측면에서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그러니 제 시선이 어디에도 닿겠어요. 아무래도 저의 새 아이들이겠죠. 전에는 숙제 알림장이 와도 담임선생님께서 따로 연락이 없으니 알아서 잘하고 있으려니 믿었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름방학인데도 학교에서 방학 숙제까지는 아닌 추천도서를 도서관에서 실어다 나르며 책이 어땠는지 위주알, 고주알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맙게도 아직은 엄마의 이런 시선 집중에 오히려 기분 좋아해 하지만 만약 사춘기 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회사 다시 안 나가? 모르게 몰라도 이 말을 여러 번 들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둬도 괜찮은 곳, 더 나아가 마음껏 기여해도 안전한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일은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준비해 두었느냐에 따라 은퇴 전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자본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준비해 두었다면 우리의 선호에 맞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일의 종류, 업무 방식, 근무 시간 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아무리 검색해도 직업으로 찾으실 수 없다면 무자본으로 창직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연금 준비만큼이나 창직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그려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지를 포함해 준비해보세요. 각자 은퇴 예정 시기가 다르실 것 같아 40대인 저를 기준으로 은퇴 소득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처음에는 최대한 절약하시면서 종잣돈을 불리시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아이가 미취학이시라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절약하기 제일 좋은 때거든요. 저는 자녀가 셋이지만 큰아이 기준 1학년 1학기까지 사교육비가 매일 가는 미술학원비 12만 원이 전부였어요. 아이가 셋이라 교육비 많이 들겠다며 주변에서 부자라고 하시면 네 대답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결혼하고 8년 동안 아이들 교육비 대신에 모든 자금을 집을 사는데 집중해서 모으고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주식 투자는 아이들 육아휴직하고 복직하면 6개월 후에 수령하는 공제 금액들 모아서 남들 다 사는 세계 1등 주식 사모으는 정도만 해봤습니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 금액같이 큰 금액들이 생기면 모두 예금에 묶어두었어요. 집 사는 데에 돈을 써야 했으니까요. 한 번의 이직으로 생긴 퇴직금도 두 번째 집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주식창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 보통 바쁜 업무 시간이다 보니 엄두도 잘 안 났고
대체 누가 제대로 된 선생님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에 비해 부동산은 일단 우리 가족 발 뻗고 잘 곳은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투자 종목을 선택 과목처럼 제가 정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공격적으로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빈번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범위를 좁혔고, 그 안에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부지런히 임장 다니다 보니까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금융계에 오래 있었던 탓도 있고 저 자체가 수익에 매우 보수적인 편입니다. 매번 저의 기대 수익률은 계약금의 100%였어요. 6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이 아파트의 계약금은 6천만 원입니다. 전체 자산 금액의 10% 정도의 수익이어도 나는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얕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경제기사나 관련 서적, 스터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과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노후에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내 집에서 살면서 소득으로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이 감당되는 범위 안에서 내 집 한 채는 마련하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시작하셨다면 부채를 최대한 줄여나가세요. 대출 상한은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엄청 강력한 저축입니다. 정한 날 입금이 되지 않으면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하잖아요. 저의 경우 큰아이 기준으로 1학년 1학기까지 사교육비가 적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학군지로 이사를 와서 이제는 사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대비해서는 아직 많지 않지만 세자녀다 보니 매월 나가는 교육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출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도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왔었고 지금도 저희 부부의 집을 전세를 주고 학군지에서 저희도 새를 살면서 주거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무주택인 상황으로 학군지에 왔다면 내 집 마련이 요원해 보였겠지만 첫 집에서 의무 거주 기간을 다 채운 뒤 소유한 집과 머무는 집을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을 통해 마음 편하게 매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부터 저도 더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절세 상품을 통한 노후소득 준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ISA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ETF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로 사둔 시총 1위 기업들이 다행히 좋은 성과로 남아있지만 현재도 주식 투자는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추천 투자 방법인 지수 투자를 지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한 저의 생각을 들려드렸어요.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동소득. 이 세 가지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순서였어요.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난 핀코칭도 제가 창직하고 저 자신에게 핀코치라는 역할을 부여하게 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은퇴 준비가 더 이상 막연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 조금 더 손에 잡히셨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